출발 증시 계속해서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 대전망,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죠. 네. 최근에 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민환 아임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내년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 체크할 것들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 기간 쉬어갔던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올해는 몇몇 기업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재평가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잖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많이들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고려를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된다는 것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대상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 제약바이오 종목 투자를 하실 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매크로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심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영권님이 최근에 내신 연간 전망 리포트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의 밸류가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눈높이를 좀 지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우선 저희가 국내 제약바이오 네네. 종목들을 볼 때 항상 네. 같이 보는 지표가 미국의 XBI라고 하는 ETF입니다. 근데 XBI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에 제약바이오 저희 국내 종목들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10월 셋째 주까지 XBI는 횡보하는 동안에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들이 동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디커플링이 되는 양상을 나타낸 거죠,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그게 하반기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XBI 지표를 보면서 내년에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긴 네. 한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밸류가 네.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다시 조정받아서 맞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아서 다시 동행하는 양상을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XBI 지표가 네. 최근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할 때에도 XBI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당히 지금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연내 통과는 불발 분위기이고 내년에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CDMO 업체들이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생물보안법은 국내 CDMO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탄탄한 트랙 레코드가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내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된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 과정은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를 했다고 해서 공화당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굉장히 긴 합의와 호흡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입법은 안 됐지만 내년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긴 호흡에 저희 국내 CDMO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CDMO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로 장기간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년에는 맞습니다. 통과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중국을 약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 이른바 에로를 하면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회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돈이 잘 들어올 수 있느냐도 업계에 굉장히 관심인 것 같은데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년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 받을 만한 회사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을 네. 하거나 신약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게 상업화가 된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간과를 하시는 게 신약이 피크 세일즈에 도달하기까지에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약이 우리가 유의미한 매출을 달성을 해야 라이센싱 아웃 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도 들어오고 매출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주가는 당연히 이제 그걸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좋았던 종목들이 2025년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가지고 주가가 또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기업은 IPF 그러니까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에서 이상 결과를 이제 내년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빅 트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D&D 파버텍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또 기대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선호주를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SK 바이오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2024년도가 이제 저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2025년도는 정말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제약 시장에서 40% 이상을 차지를 하는 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정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도 가지고 있고 이제 올해 2024년도가 BEP 달성의 구간이었다면은 네. 2025년도는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SK 바이오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또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이 이제 가장 선호 종목 SK 바이오팜, 그 전에 브릿지 바이오, D&D 파마텍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이렇게 네 종목 말씀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바이오 이 네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아까 최선호주니까 아마 네. SK 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담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금리도 그렇고 네. 내년에 매크로 이제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바이오텍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텍들. 은 이제 모멘텀이 나타나는 시기, 뭐 아까 브릿지바이오도 내년 4월 네네. 말씀을 드렸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하반기 이제 이 정도 타임라인을 두고 모멘텀이 있을 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네. 바이오텍은 그 모멘텀이 있는 시기에 집중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SK 바이오팜 같은 큰 회사를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매크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그런 거에도 주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형사 중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올해는 알테오젠이 굉장히 시장이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회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좋았고 네. 그다음 지금은 소폭 내려오기는 했지만 주가 추이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과 같이 저희 섹터를 이끌었던 이제 종목들도 이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은 각각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호재들을 한 번에 그러니까 다 같이 반영을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호재와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독립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를 통해서 호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호재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저희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했던
키토르다 SC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할 걸로, 그러니까 FDA 신약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할 걸로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모멘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좀 투자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또 12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선전을 하기를 내년에 또 바라보겠는데 내년 제약 바이오 내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금리 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XBI와 같은 ETF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주목을 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SK 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는 시기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게 적당할 것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아임증권의 장민환 연구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